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그 성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봅니까? 보통 이제 장단점이 다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입시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이 미국에서는 SAT를 해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보통 대학에서 뽑죠. 또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내신 성적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입시생을 뽑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좋은 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아이가 머리가 어떤지 지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Q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세계 IQ가 제일 높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왜 노벨상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그 평화상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평화상이에요. 그런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성에 따라서 그 IQ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IQ가 좋고 적성 검사에 아무리 잘 좋은 성적을 얻었더라도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EIQ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Emotional IQ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성패에 더 중요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만약 성격에 피를 못 본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의사가 될 수가 없겠죠. 또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너무 감정에 약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아이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판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감성을 검사하는 것이 또 있고요. 한방에는 사람의 그 성격을 분석하는 데 보니까 체질을 검사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체질 의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정신분석학의 대가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로 해서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들이 정신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MBTI 테스트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MBTI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은 바로 마이어 교수입니다. 마이어, 브릭스 이 두 사람이 개발했는 것인데 타입 인디케이터 이것을 MBTI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격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각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글이나 야후에 이렇게 MBTI 테스트 해가지고 보면 그게 아마 한글 번역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해보면 우선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외향적이냐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 에너지의 그 발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감각에 따라서 보고 듣고 또 사고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관에 의해서 그냥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아주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사고를 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상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지금 이런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 첫 자를 각각 따라서
16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각과 사고, 어떤 사람은 감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관과 감정, 어떤 사람은 직관과 사고, 이렇게 해서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형 판단성의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형적이고 인식적이고 이런 사람도 ISTP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INTP, 이런 사람은 외형적이고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타형이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자기가 자기 성격을 잘 알고 조심을 하면 우리가 나는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2번, 3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도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자신을 잘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부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 부부끼리 서로 상대방을 모르면 잘못하면 부부 생활이 백전백패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그때 부부가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데 보면 거의 99%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성격 파탄으로, 또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만 직장을 때려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 여러 가지 그 부부싸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나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심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동정과 사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장점에 관대해지고, 우리가 상대방의 그 단점을 우리가 잘 커버해주면 우리가 이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성격 분석 타입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